안녕하세요. 도래 동경대전 강의로 보며 96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수동문 보겠습니다. 수동문 첫 번째 단락은 대강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원형이정 천도지상 유일집중 인사지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수덕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수덕.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더 깊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걸 한번 보고 이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형이정 천도지상 유일집중 인사지찰이라는 그 방법으로 수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런 고로 그 생이지지하는 것은 부자지 성질이고 학이지지하는 것은 선유지상전이고 수유곤이득지하는 것은 청견박식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이지지, 학이지지, 곤이득지다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지라는 말이 뭐예요? 지라는 말이 지혜라는 뜻이죠. 지혜라는 거는 우리가 우주의 그 근원에 대한 근원의 지성이라고 하는데 우주 근원 지성 그러니까 우주 하늘의 근원 지성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사실 깨달음의 요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교뿐만 아니라 육을 쓴 기독교 모든 것이 사실 다 우주 근원 지성에 대한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그 이유이기도 한 것인데, 그런데 이 우주 근원지성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잠재력 이건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타고나면서부터 이 우주 근원지성을 이해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이 공부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자와 같은 성인의 태어날 때 그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갖추고 나오는 선천적인 어떤 그런 기질에 의해서 이 우주 근원지성을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이 성인 공부자다 그런 얘기죠. 공부자라는 말은 이게 이제는 이 부자라는 말은 공부자, 여기서 공부자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공자를 높여 부른 겁니다. 공자를 높여 부른다. 높여 부른다. 그러면 공자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생이지제, 그러니까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우주 근원지성에 대한 통찰 이해력을 갖추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게 선천세계로부터 이미 그 우주 근원지성에 대한 통찰 이해력을 갖추고 나. 이게 하늘이 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이 낸 사람. 하늘이 그렇게 깨달을 수 있게 태어날 때부터 갖춰가지고 하늘이 이 세상에 내보낸 사람들이, 성인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자가 이제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 공부자가 자신이 이렇게 해서 이게 공자가 유학의 시조가 됐다고 하는 거죠. 이 공자가 유학의 시조가 됐는데 공자의 학문이 이제 구성이 됐죠. 유학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유학이다. 그래서 이 공자가 그런 생이지지해가지고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통찰력을 통찰 이해력을 통해 가지고 학문을 구성을 해가지고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학문을 더욱더 번창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다음에 선유, 그 다음에 학이지제. 그러면 공자가 이론은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유학자들,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학이지지한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유라고 하는
어, 그 유학자들이 누가 있는 거야? 뭐 맹자도 뭐 거기에 해당돼요. 그때 뭐 수많은 유학자들. 근데 우리가 그 어, 송나라 때 와가지고 송나라 송에 그러니까 북송이나 남송 시대 와가지고는 누구예요? 그건 남송으로는 누구예요? 남송의 주의가 일종의 그 성리학을 다시 그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공자의 학문을 유학을 새롭게 만들어서 성리학으로 이렇게 그 구성을 다시 해낸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중시조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성리학을. 그래서 근데 요 사이에 수많은 그 유학자들이 이 성리학이 구성되는 거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도 그렇고 그렇게 그 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공자의 학문을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학을 해서 학예지제 그게 학예지제죠. 이 사람들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 탁월한 그것을 얻은 게 아니고 자신이 열심히 공부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이라고 하는 건 대학을 얘기할 때 우리가 경물 취지했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학문 학예지제했다는 거는 경물 취지한다고 하는 거죠. 경물 취지. 경물 취지 열심히 우주 근원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만물에 대한 그 어떤 그 이치를 계속 파고들어서 공부를 했어. 근데 유학적 이치로 공부를 했어. 그래서 그것을 상전했다는 건 뭐야? 계속 전해주는 거죠. 자신의 학파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그 자신의 제자들에게 계속 전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전해왔다. 예? 그러니까 이게 유교의 어떤 그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간단하게. 수유곤이득지. 그런데 수유곤이득지라고 하는 거예요. 수유곤이득지는 뭐냐? 곤이득지는 뭐냐? 사실 이것은 자기가 곤이득지 했다는 걸 얘기하는 수훈 선생이 그러니까 이것은 수훈 자신은 곤이득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신은 곤이득지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는 수는 이게 여기 생애지제, 공자는 생애지제, 공부자. 이런 사람들은 생애지제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학예지제는 유학자.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뭐 주자 같은 사람이 전형적인 학예지제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곤이지제는 자기와 같은 사람이 곤이득지 한 거를 이제 비유를 한 건데, 이 곤이득지 했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그래, 여기 곤이득지에 곤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곤이득지. 예, 곤이득지다. 곤이득지가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비록 애써서 얻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 해석을 했는데, 이 곤이득지라는 거는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은 곤이라는 말이 나죠. 이 곤이라는 말은 주역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도 주역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는 주역을 이렇게 보시면요, 주역을 보시면은 여기에 47번째 택수곤이라는 개가 나와요. 택수곤. 그러니까 48번째 수풍정, 49번째 택화여, 50번째 화풍정, 이렇게 4개의 괴가 있어요. 주역을 볼 때에 요 4개의 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이거는 사포태계라고 하는 겁니다. 사포태계, 4개의 포태계. 그래서 우리가 이 곤이득지의 곤은 뭐예요? 순서로 보면 47번째 택수곤, 48번째로 받으러 오는 게 수풍정, 49번째가 오는 게 택화역, 그 다음에 50번째 화풍정이라고 합니다. 이 4개의 괴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이 4개는 포태계다라고 하나, 포태계. 4개, 사포태계. 포태했다는 건 뭐예요? 포태를 했다고 하는 거는 임신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임신해서 길러내는 게, 이게 포태 임신해서 길러내는 게다.
뱃속에서 길러내는 그 괴상이 요 사포테개예요. 여기서 포테개, 그러니까 이 포테개는 무슨 뜻이냐면은 텍스곤 여기 하는 게 이게 나무목자가 들어가죠. 나무목, 네모 안에 나무목이야. 입구 안에 나무목이니까 몸 안에 그 어린아이 같은 새로운 나무, 그러니까 나무, 우리가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나무의 그 가지가 또 나와서 나무가 가지로 나오는 그런 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엄마가 나무 기둥이라면은 아이는 여기 가지로 해서 이렇게 자라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상이 요게 텍스곤이라고 하는 요게 요런 과정 전체를 표현해 주는 게 텍스곤, 수풍정, 택화혁 그러잖아요. 택화혁, 화풍정계 네 개가 그걸 표현해 줘요. 태어날 때까지 요거 표현해 주는 게 요거란 말이죠. 요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거는 생이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학이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거는 그냥 몸으로 구현한다고 하는 거죠. 몸으로 구현하는 거야.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구현하면서 지혜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최순 선생께서 뭐라 하죠? 최순 선생께서 하시는 거는 지금 그 자신 몸 안에다가 그러니까 신태 영화를 그 임신을 해가지고 강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강령을 받아가지고 몸 안에다가 합해가지고 자신의 몸과 합해가지고 그 아이를 임신을 해가지고 그 신태영화죠. 자신의 새로운 그 형상으로 자신을 만드는 거지. 새로운 우주 세계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주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포태해 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거니까 이것은 그러면서 뭐야? 그 하늘로부터 직접 하늘로부터 직접 지혜를 그러니까 하늘부터 직접 배워서 뭐예요? 지혜를 완전한 우주 근원지성 체를 우주 근원지성 체 그 자체를 태어나게 하는 거죠. 태어나게 자신이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개벽하는 거죠. 이게 자기 몸 안에서.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이것은 직접 하늘의 근원지성이 우리 몸 안에서 포태돼 가지고 그 자체를 구성을 해서 태어나는 거니까 이 아이를 그래서 교한다. 우리가 중용에 보면은 천명 천명지위성이요 솔성주의도요 수의지위교 그래서 가르침을 직접 수도지교 그러니까 뭐야 하늘이 직접 가르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이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지. 수도지위교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명지성 그 천성 그러니까 그 우주 근원 지성 우주 근원 지성 그것이 천성인데 그 천성을 직접 이렇게 받아서 수련을 수행을 해가지고 그렇죠. 수도하는 거는 그 받아들여서 가르침을 받아서 몸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게 이제 중용의 일장이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 중용의 일장이 사실 이런 포태지상을 표현해 준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런 지성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또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공자라는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고 권위덕지한 게 아니고 공자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 지혜력을 그 선천적으로 얻어가지고 그것을 펼친 거고 주자 같은 그 사람들은 그 공자가 남긴 그 학문을 가지고 열심히 그냥 파가지고 뭔가 이게 논리적으로 짱구를 굴려가지고 그것을 깨달은 거고. 자, 그러면 뭐 김영호 선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주자의 반은 못 되시는 것 같아. 그분도 짱구를 엄청 굴렸지만은 공부가 이렇게 깊은 거는 아니다. 도울 선생이 솔직히 얘기하자면. 예, 공부는 사실은 수은 선생의 공부는 어떤 공부예요? 수은 선생의 공부는 포태하는 공부예요. 권위득지한 공부예요. 이게 아니면은 수은 선생은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은 선생이 그 우주 근원지성을 이해하게 된 것은 무엇이에요? 이해하게 된 것은 이렇게
포태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수훈 선생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몸에서 직접 몸으로 하늘로부터 직접 포태해가지고 우주 근원지성체 그 자체를 포태했다는 거죠. 우주 근원지성체 그 자체를 포태해서 태어나게 한 포태해서 포태 양생하는 거예요. 포태 양생해서 포태 양생시키는 거니까 이런 공부는 뭐야? 정말이야. 이것도 공자도 못 해본 공부고, 근데 이 유학자들도 못 해본 공부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것은 뭐야? 그래서 이 최순 선생께서 뭐라고 그러는 게 만권 시서가 필요가 없다라고 단언을 한 거잖아요. 그죠? 최순 선생께서 말씀하실 거는 유학자들이 맨날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봐야 그거 답이 안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만권 시서가 필요 없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만권 시서 무엇하며 그런 구절들이 있었죠. 만권 시서가 필요 없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사실은 교회 별전이다 그래서 이제 불교적으로 불림 문자다 그런 건데 꼭 그런 거하고는 또 틀리죠. 그거는 그 교회 별전이다 불림 문자다 이렇게 하는 불교의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포태되는 이치로 이것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직관력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아주 즉각적으로 곤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몸 자체로 떼어가지고 알았다는 뜻이야, 사실은 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임신을 해서 포태해가지고 태어나서 길러내는 방식으로 아예 우주 근원지성 자체를 포태해가지고 만들어내면은 그게 아는 것이다. 그게 진짜 아는 것이다. 그게 몸으로 구현하는 것이 곤이득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 뒤에는 택수곤, 수풍정, 택화역, 화풍정의 네 괴가 여기 네 개의 포태, 그러니까 주역의 이치가 여기 사실 이 곤이 득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곤이 곤으로 해가지고 득했다는 건 뭐예요? 곤에서 수풍정으로 간 뒤에 택화역, 혁이 뭐예요? 완전히 바꾼 거잖아요. 몸을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껍질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껍데기를 바꿨다는 건 옷을 바꿨다는 건 몸을 바꿔 입었다는 뜻이야. 택화역은. 몸을 바꿨다는 건. 이게 택화역이 황골탈태예요. 황골탈태. 택화역이라는 말 자체가 황골탈태란 말이에요. 이게 황골탈태해가지고 자기가 화풍정에 올랐다. 화풍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성배, 황금성배라고 이렇게 황금성배의 경지에 올랐다 그런 뜻이 이게 화풍정 황금성배와 같은 거를 뜻하는 거예요. 사실은 끓는 솥이죠. 그러니까 연금술 솥이야. 연금술 솥. 연금술 솥에 연금술 솥에 있는 액체가 사실은 사람의 몸을 변화시키고 의식을 변화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성하는 단계까지 올랐다.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신선의 경지에 도달했다. 신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천선의 경지에 하늘의 신선의 경지에 도달을 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곤이득지라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틀린 거지. 하지만은 사실은 공자가 가르친 것도 이것이고 또 그 뒤에 주자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했던 것도 이 내용이고 곤이득지도 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할 뿐이지만은 사실은 같은 우주근원지성을 공부를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청견박식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곤이득지에서 청견박식 아주 낮은 견해 그러니까 천박한 견해라 또는 박하다는 하는 거 얕은 지식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청견박식. 그래서 청견박식 그렇게 얻은 내가 이렇게 곤이득지 이거는 만권시사가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 공자, 유학자, 하버드대 가서 수천 개 박사학위를 갖고 와도 소용이 없어서 하게 득지한 사람은 사실 곤이득지에 다 못 미쳐.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지자면은 곤이득지한 사람이 제일 최고야, 사실은. 우주근원지성 자체가 돼버린 거니까. 그렇죠. 자기가 공자보다 높은 수준이야, 사실은. 수훈 선생이 있는 이 공자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을 했지만은 자기가 뭐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가지고 겸손하게 지금 어때요? 겸손하게 내가
내가 공자보다도 완전히 몸으로 내가 떼어가지고 몸에서 포태가지고 만들어냈는데 내가 공자보다도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지만은 내가 차마 그렇게는 얘기하지 못하고 극 겸손 모드로 들어가서 뭐라고 해? 청렴박식하다라고 하는 청렴박식하다 이렇게 낮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천박한 견해와 아주 얕은 지식으로 내가 지금 떠들어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 입장,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야, 이 굉장히 극 겸손 모드구나 이게. 야, 대단하시다. 저 같은 경우는 잘난 척 할 텐데 이분은 잘난 척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잘난 척을 안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것은 바로 그 모두 다 뭐예요? 오사지 성덕이요. 모두 다 그 모두 다 연유한다는 거예요. 오사라는 건 나의 스승으로부터의 그 성덕 이룬 덕이요. 그러니까 스승이라고 요 스승사라고 하는 거는 이거 좀 높여 공부자만 본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 뭐 자기가 여기 그 학자들 주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유학자들의 모든 라인이 자기한테는 스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깊이 보자면은 지금 누가 직접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르친 거잖아요. 이게 사실 이거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지. 스승사의 스승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직접 가르친 거기 때문에 우주 근원 지성 자체가 직접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 사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뒤에 보면 또 선왕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너무 저기한 것이고 지금 뭐 수덕한 이 사람들한테 글로 써서 상대방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니까 그걸 다 덮고 뭐예요? 내가 유교적인 어떤 그 집안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태락한 양반 가문이지만은 내가 유학자의 그걸 통해가지고 공부를 한 거,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를 지금 그 정통성을 또 이렇게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봐서 그 문제가 안 될 만한 문장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떠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유학자들한테 입맛에 맞는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한 공부가 공자가 원래 그 생이지지하고 그 주자 같은 사람이 학이지지한 그 공부를 내가 한 거야. 내가 그 성통을 내가 이은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 성통을 이었다고 하는 거죠. 성통. 내가 그 성통을 이어가지고 그 성인의 성통이라는 성통이 있다. 어떤 이건 뭐예요? 학문에 연원이 있다. 근데 그 학문이 뭐예요? 그 유교라는 그 유학이라는 학문의 연원을 타고 유학이라는 학문의 연원, 거의 공자가 시작한 유학이라는 학문의 연원을 타고 내가 그 사람이 했던 그 공부를 내가 구현을 한 것이다. 그런 뜻이죠. 내가 그 라인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공부를 한 거와 같다. 왜? 사실 이치는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봤지만은 원형이정 천도지상의 유일집중 인사지찰이라는 말 안에는 이 원형이정 천도지상 요 개념에는 뭐예요? 건도, 그러니까 중천관계의 그 어떤 그 육룡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 이치가 이미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몸으로 구현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공자의 공부가 곧 내 공부인데 나는 몸으로 그걸 완전히 구현을 했다라는 측면이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다 이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이고 또 그것은 그래서 그 모든 것은 결국 공부자와 그 이후에 유학자들을 스승으로 삼아서 그들의 그 학문의 그것을 내가 이뤘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룬 그 성덕하는 거를 내가 이룬 것이다. 그 모두 다 그러는. 그리고 그것은 선왕의 고래. 이 선왕이라고 하는 건 그 앞선 왕들이라고 하는 건 이때 선왕들은 패도 정치한 놈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한마디로 그 유교의 그 이상에 가까운 정치한 사람.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요순을 얘기해도 되지만은 여기서는 아마도 그 문왕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문왕과 주공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공자가 높이 불렸던 사람들이 이게 요순 시대에 또는 요순 우탕 또는 문왕 주공 이런 사람들을 이제는 높이 불려서 선왕이다. 그 사람들은 왕들이었으니까 왕들의 고래 고래
그 얘를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을 계승했다. 자기가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공자라는 사람은 생이지지하고 그 유학자들은 학이지지했지만은 나는 몸으로 직접 떼어가지고 나는 망권 시소도 필요 없을 정도의 그 경지에서의 내가 몸으로 구현을 한 사람이네. 고니득지했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 비해서 청렴박식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내가 높지만은 수준이 높지만은 사실 그 사람들의 그 성통을 이어가지고 내가 오늘날 이런 결실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유학자들에게 이제는 설명을 해줘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 한마디로 딴지 거는 놈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다. 말씀을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예요? 고니득지라는 말이 핵심이라는 고니득지. 그래서 고니득지가 뭔지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고니득지는 택수곤 수풍정 택화의 화풍정으로 해놓은 사포택에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바로 새로운 나를 포태내는 거예요. 우주 근원지성체를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주 근원 지성체니까, 주지성이니까 그 지성체를 몸으로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택수건 수풍정 택화의 확풍정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과정 자체가 뭐냐면은 사실은 원형인정 천도지상 유일집중 인사지찰이 바로 이 포태, 그러니까 고니득지하는 과정이 사실은 고니득지라는 것이 수덕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덕은 고니득지고 그것은 원형이정 천도지상 유일집중 인사지찰이 요거래요. 이게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거를 해석을 또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덕. 자, 원형이정 천도지상 유일집중 인사지찰이라는 그것은 결국 이것이 수덕이고, 이것이 수덕이고, 이게 수덕하는 것이고, 자, 이것이 수덕이고, 그리고 또 수덕. 수덕의 이치고, 수덕의 이치고, 이것이 사실은 이 수덕의 이치가 되면서 요거 자체가 또 고니득지하는 거야. 고니득지와 같은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고니득지. 자, 얘네는 요래도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수덕하는 게 원형이정 천도지상 유일집중 인사지찰이 수덕이에요. 그것이 또 고니득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에서 바로 우주 근원지성을 우리 몸에서 우주 근원지성 체를 포태해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게 한다. 그렇죠? 태어나게 한다. 이것이 사실은 그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핵심이다고 할 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원형이정 여기 그 그러니까 공자가 한 공부, 공자가 원래 생이지지를 해가지고 자기가 애초에 47살 정도 돼서야 그 역경이라는 걸 얻었어요. 주나라의 문왕이 괴사를 쓰고, 주공이 효사를 쓴 역경이라는 걸 얻어서 열심히 위편삼절이라고 해서 그 죽간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끈이 3번 정도 끊어질 동안 열심히 파고. 그러니까 사실은 생애지지한 사람도 학이지지를 또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애지지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학이지지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학이지지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문왕과 주공의 역경이라는 그 학문을 열심히 공부를 자기가 또 팠어. 남한테 배운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연구를 했다고 하는 거죠.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다 시빅을 달았는데 거기서 우리가 괴사, 그러니까 문왕이 중천 건계에 대한 괴사를 중천 건계에 대한 괴사를 공자가 다 할 때 그걸 단사라고 하는데 그 단사를 해석을 했었죠. 지난 시간에 잠깐 해석을 한 게 요게 중천 건계를 제가 요게 약간 주황색으로 투명하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요 하나하나의 그 효가 바로 뭐냐면은 효사의 주공이 쓴 효사에 들어있는 게 잠용, 결용, 군자용, 양용, 비용, 항용으로 이렇게
그래서 순서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육룡이 올라가는 이치로 되어 있다. 여기 용이 우리 몸 안에서 용이 뭐예요? 용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이치가 사실은 이 우리 몸 안에 요게 우주의 알이 방고의 알이 포태가 돼가지고 여기서 키워지는 이치와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포태야. 그러니까 요게 포태되는 게 뭐예요? 포태되는 요 아이가 포태되는 요 아이가 요거죠. 사실은 이렇게 요게 포태돼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 속에서 자라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자라는 거니까 요게 바로 육룡이 우리 6개의 차크라를 거쳐서 올라가는 이치를 누가 이거를 문왕도 알았고 주공도 알았고 그렇죠. 문왕 주공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문왕과 주공이 알았고 공자가 뭐예요? 공자도 역경을 얻어서 파악하여 유학을 창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공자의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궁울영무 빈몸 활성화 그 자체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 유학이라고 하는 유학의 핵심은 결국 유학의 핵심은 뭐였다는 거예요? 바로 수훈 선생이 공부한 궁울영부 그 메커니즘. 그렇죠. 유학이 곧 동학이요. 그러니까 유학은 동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유학은 동학이다. 애초에 동학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공부한 유학 학문의 그 정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최순 선생이 공부한 최순 선생이 몸으로 구현한 그 동학과 완전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공자가 그 공부한 거는 뭐야? 최순 선생의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자기는 몸으로 구현하지 못했지만 그 지혜력으로 알았다는 거죠.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기원전 600년 전에 이 이치를 설명을 한 것이지만은 자기 그 공자는 몸으로 구현하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자는 몸으로 구현하지 못했다. 구현하지 못했지만 뭐예요? 그 지혜력으로 지혜를 통해 알았다고 하는 거죠. 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학문으로 만들어서 전한 거죠. 그리고 공자가 그래서 뭘 하냐면은 아이고 내가 말이야 나는 몸으로 못 이루고 이렇게 그 지혜로 가르치는 그의 지혜로나마 파악을 했지만은 내가 지금 이렇게 아는 이것이 진짜 현실적으로 구현되는 그때를 내가 보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언제 그 기린과 봉황을 볼 날이 있겠냐라는 이 공자도 한탄했다. 왜? 내가 언제 그 기린과 봉황을 언제 볼 수 있겠냐라는 그거에 대한 왜냐면 자기가 이제는 다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 당대에서 자기는 이루는 게 아니고 자기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니까 최순 선생 같은 사람이 나올 때까지 징검다리 해주는 하나의 그것도 큰 징검다리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해주는 거지만은 그 시대를 자기가 직접 보면서 보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한탄을 하면서 기린과 봉황을 언제 볼 수 있겠냐고 할 때 이 기린과 봉황에 해당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최순 선생 같은 사람을 기다리는 거죠. 사실 공자도 누구를 기다리지? 공자도 최순 선생 같은 뭐라 해야 되게 그러니까 고니지지한 사람, 고니득지 한 사람을 대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시대를 대망했어요. 공자도 열렬하게 대망을 했지만은 자기 시대에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건 주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주자는 뭐를 주자도 뭐 어떻게 알았냐면 주자도 이게 녹록치 않은 사람이면 이 주자도 알았다는 게 알았어요. 어느 정도 지혜를 다 알았어. 그래서 뭐를 보고 알 수 있냐? 이 사람이 무의구곡이라는 거예요. 무의구곡. 자, 무의구곡이라는 주자가 쓴 시를 보면은 이 사람은 이 이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공부를 해본 결과 이 중국 쪽에서 이 이치를 정확하게 최순 선생이 고니득지하는 그 이치, 그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구현이 될 거라는 거를 안 사람이 몇 사람 손꼽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공자, 그 다음에 제가 볼 땐 소강절, 그리고 주자, 뭐 이 정도를 제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제가 저의 공부로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최순 선생이 몸으로 구현한 거를 알았어요. 그런 시스템을 알았어.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다 해놨고, 그러니까 왜 그냥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다 그 학문적으로 자신들이 전개를 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 알았다고 하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몸으로 구현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몸으로 완전히 구현이 돼서 된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고니득지가 되신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알았다고 하는 거죠. 알았다. 자, 이렇게 돼서.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는 이거 단사. 그래서 단사 내용이, 그러니까 공자가 알았다고 하는 내용들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일단은 여기 이 양반이 그 주역이라는 그 역경을 가져다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통해서 보면은 이분이 이미 달통했다고, 이게 이 이치에 대해서는 달통했다고 하는 걸 다 미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 글자만 봐도, 여기 단사만 봐도.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그 육룡이 나르샤레드, 육룡, 육이 시성하고 시성 용룡이여 천. 이게 이제 단사가 원형이정에 대한 단사를 공자가 지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룡이 나르는 이치. 그래서 그 지금 최순 선생이 다 어리석은 거예요. 용담정이라고 하죠. 용담. 그래, 용담에서 지금 득도를 하셨잖아요. 용담정에서. 그래, 용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담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용이 논이는 연못이, 용이 있는 연못이 용담이잖아요. 용이 있다. 그때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잠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닷속에 잠겨있는 용이란 뜻이 아니라 물속에 있는 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결용이다. 그래서 밭으로 올라오는 용이다. 이런 뜻이고, 군자용, 그 다음에 양용재연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양용재연. 그 얘기는 뭐냐면 양용, 그러니까 이게 물속에서 이렇게 뛰어오른다, 연못 속에서 뛰어오른다. 이슬자자 써가지고 연못연자래다. 연못연자, 못연자래다. 그러니까 양용재연, 요 네 번째 차크라의 양용재연의 이 여기 연자가 있잖아요. 이 연자가 바로 용담이에요. 요게 양용재연에 있는 이 표현. 용담이라는 게 용이 있는 연못이잖아요. 요게 바로 용담이다. 그래. 요게 양용재연의 연이 이렇게 그렇죠. 양용재연, 여기 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못으로 용이 뛰어오른다. 폭 날라오른다. 뛰어오른다. 날라서 뛰어오른다. 혹 가끔 그런 뜻이에요. 혹시 가끔, 그러니까 혹 양용재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연못 위로 용이 날라 뛰어올라 가끔씩. 이게 뭐냐면 이게 연못 위로 뛰어오르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못 위로 뛰어오르다가 극기야는 이렇게 자꾸 뛰어오르는 연습을 갖고 하다가 비룡이 되는 거죠. 날라오르는 용이 됐잖아요. 여기 양비룡이 됐다는, 비룡. 날라오르는 용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최순 선생께서는 양용, 비룡, 항용 단계를 다 넘어서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이 연못에서 이렇게 그 득도, 그러니까 공부를 하신 거는 용담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 표현하고 용담정, 구미산 용담정에서 자기가 공부를 한 이유가, 그러니까 최순 선생이 그러니까 구미산 용담정에 괜히가 있는 게 아니죠. 그분의 선조고, 그분이 용담정이라는 이름을 지은 게 아니잖아요. 구미산 용담정이라는 거를 지은 거는 그분의 아버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의 선조들이 지은 거니까, 뭐예요? 이거는 최순 선생이 그렇게 그 자리에 와서 그렇게 수행을 해서 득도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인연이 있었다고 하는 거를 미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하늘의 이치로 사실은 최순 선생이 동학을 창시하고 이렇게 된 것은 사실 하늘의 이치로 그것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성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이 그렇게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순 선생이 그래서 경주 왜 경주 그런데 왜 이걸 생각 우리는 이런 걸 생각 왜 경주 구미산 용담정에서 득도했을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경주 구미산 용담정에서 득도했을까? 그분이 거기서 가서 득도할 수밖에 없는 그 연원이 그 이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신 거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원래 최수훈 선생은 어떻게 보면은 예정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예정된 성인이었다. 예정된 하늘로부터 예정되어서 출현한 성인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엄청나신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그냥 나오신 분이니까 우리가 동학이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원래 이 하늘이 그렇게 이 양반을 갖다 그쪽 구미산 용담장에 득도를 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이 이치를 드러나게끔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 하늘의 어떤 그 하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획이 있었다, 계획이 있다, 이렇게까지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이분의 그 득도한 그 장소나 그런 모든 그거를 보면은 결국 이것이 이 현상 자체가, 주역 건계의 중천 건계의 시승 육룡이 여천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득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딱 매치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